1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산칼슘과 붉은 염산의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의 양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시험이다.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을 M이라고 잡았죠. 일단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쓴 개수들을 이렇게 다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개수들을 보고 X가 뭔지 유추를 일단 해볼 거예요. 지금 CA 하나씩 있죠. Cl2 두 개씩 있죠. H 두 개 있죠. 근데 O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세 개 있고 C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CO2가 되겠죠. 기억보기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의 질량 1g을 측정하였대요. 그 다음에 반응하기에 충분한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W1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W2g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CO2가 이 과정에서 날아가거든요. 그럼 CO2의 질량을 알 수 있어요. W1-W2 그램 날아갔기 때문에 CO2의 질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니은 보기 볼게요. 1g 그리고 분자량 M, 이게 바로 탄산칼슘의 몰수죠. 니은 보기 당연히 맞죠. 디귿 보기 W1-W2는 발생한 기체 X, 즉 CO2의 질량과 같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발생한 기체 X의 양 물어봤어요.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게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더 있어요. 뭐 이거 부피비랑도 같고 분자수비랑도 같고, 근데 질량비랑은 다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화학 반응식 처음 배울 때. 어쨌든 개수비는 몰수비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CaCO3 더하기 EHCl이 CaCl2 플러스 H2 플러스 CO2가 된다는 반응식을 보면 얘가 처음에 n분의 1몰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충분하대요. 그럼 당연히 얘가 다 반응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만큼 사라졌으니까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 생겼겠죠. 그러면 발생한 기체의 몰수 당연히 n분의 1몰 맞아서 답이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퍼센트 농도에 대한 설명이래요. 10% 용액 100g에 용질이 10g 녹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용액 80g에 어떤 물질이 20g 녹아있는 경우 X의 농도가 X%래요. 10%가 왜 100g 안에 10g 있어서 곱하기 100을 해줘서 10%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용액 80g 있는데 20g이 녹아있대요. 그럼 당연히 곱하기 100 해주면 25%인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퍼센트 농도의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반응물 중 한 종류의 기체가 모두 소모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계 반응물이라는 소리죠. 반응 전에 A 4개 있었고 B가 4개 있었네요. 근데 반응 중 갑자기 A가 2개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B는 하나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C는 2개가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몰수비죠. 몰수비는 뭐랑 같다고요? 개수비랑 같다고 했죠. 즉 2, 1, 2였던 거예요. 문제에는 여기 1이 당연히 안 써져 있지만 이 1 쓰는 습관은 꼭 들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수 쓸 때 굉장히 편리하고 이거 습관 들여놓으면 절대 틀릴 일 없기 때문에 이렇게 1 쓰는 습관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결국에 끝까지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다 반응하겠죠. 그래서 B가 남고 C가 이렇게 생성될 거예요. 가와 다의 전체 분자 수비를 구하래요. 가에는 처음에 8몰 있었죠. 다에는 마지막에 6몰 남아있기 때문에 4대3인 거 맞는 보기죠. 니은 다에 남아있는 A양과 B양이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A랑 B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사라져야 되는데
같을 리가 없죠. 다에 A를 넣어주면 반응이 진행된다. A가 지금 없죠. 근데 여기에 A를 넣어줘봐요. 그러면 A와 B가 반응을 해서 당연히 반응이 진행되겠죠. 이 반응의 개수는 1대 1대 2가 아니라 2대 1대 2인 거 저희 구해놨죠.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실험 과정과 사용하는 실험 기구 중 일부이다. 라고 나와있죠. 전자저울로 포도당 A를 측정한 후 증류수가 200ml인 들어있는 비커에 녹인다. 그리고 가해 수용액을 1000ml 비에 옮겨 담고 비커를 증류수로 씻어 비에 넣고 증류수를 나의 비에 1000ml 눈금까지 채운 후 잘 섞는다고 되어 있어요. A에 해당하는 포도당의 질량과 B에 해당하는 실험 기구를 물어봤어요. 가해 수용액 1000ml를 B에 옮겨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부피 플라스크라는 거 실험 이거 외우시면 당연히 알 수 있죠. 즉 니은이 됐을 겁니다. 따라서 1, 3, 5번 지워지고 그 다음에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몰롱도 이거 분자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 이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몰수는 부피 곱하기 몰롱도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피는 지금 1리터 넣는다고 했죠. 그리고 몰롱도 0.1몰 정도죠. 그럼 0.1몰이 나오는 거 맞죠? 0.1몰인데 분자량이 180이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포도당의 질량인 거죠. 따라서 18g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소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죠.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당연히 먼저 개수부터 맞춰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개수 맞출 때 뭐 연립방정식 많이 사용하니까 그걸로 일단 보여드리면 탄소의 개수가 B랑 C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B랑 C는 같아야 되죠. 그리고 A는 질소의 개수죠. 근데 여기선 질소가 2씩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를 보면 여기는 3A에 있는 거죠. 여기 수소는 4C 더하기 2D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소 개수는 여기에 2B에 있는 거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얼마 있는 거죠? C 플러스 D에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A는 2C라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C라고 했어요. A 2C니까 여기 대입해 볼게요. 6C는 4C 더하기 2D죠. B는 C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C는 C 플러스 D죠. 그러면 2C가 2D라는 거 나오고 즉 C는 D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3A는 6C라는 거고 그럼 A는 2C도 나왔죠. 그럼 A는 2D랑도 같은 거죠. 근데 B는 C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B랑도 같은 거 맞는 얘기죠. 즉 얘가 2면 얘는 1, 1, 1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이 아니라 5가 되겠죠. 요소 240g을 얻기 위해 필요한 NH3를 물어봤어요. 요소 이거 240g을 얻어야 된대요. 이거의 분자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12 더하기 16 더하기 NH2의 분자량은 16이죠. 근데 곱하기 2 해주면 60이죠. 요소의 분자량이 60이에요. 근데 240g이 얻기 위해선 60 분의 240을 하면 4몰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즉 화학 반응식에서 얘가 플러스 4몰이 돼야 된다는 소리는 얘가 마이너스 8몰이 되었다는 소리죠. 즉 얘는 8몰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최소한. NH3는 근데 분자량이 17이니까
필요한 질량은 이렇게 곱해줘서 136g이다 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디귿 NH3 충분한 NH3에 CO2 220g을 반응시킨대요. CO2 220g은 CO2의 분자량이 44니까 5몰인 거 알 수 있죠? 즉 얘가 5몰 반응하면 얘는 5몰 생기겠죠? 그럼 물의 질량은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90g 생성되겠죠? 45g이 아니라.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농도의 요소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퍼센트 농도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리고 300ml래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를 준 거예요. 300ml 안에 300g 있다는 거죠. 근데 1% 있다는 것은 요소가 3g 들어있었던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0.1 몰농도 500ml래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소의 몰수를 구하려면 몰농도에서 부피를 곱해야 되죠. 500ml인데 리터 기준이니까 당연히 0.5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 그럼 0.05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소의 화학식량 60인 거 줬죠. 그러면 요소의 질량 얼마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면 60을 곱해준 값을 나타내서 3g 있었어야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즉 가와 나에 들어있던 요소의 양은 같았던 거예요. 1번 가의 몰농도를 볼게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죠. 부피는 300ml 있어요. 몰수는 3g이죠. 근데 몰수는 n분의 w로 구해야 되니까 화학식 양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0분의 1 곱하기 3분의 10 해주면 6분의 1 몰농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나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 3g인 거 구해놨죠. 수용액 딱 100ml를 취하여 500ml 플라스크에 넣고 그때 몰농도를 측정해버려요. 100ml만 취하라는 거는 3g, 즉 20분의 1몰 있었어요. 500ml에. 근데 그 중에 100ml만 취한다는 거는 100분의 1몰만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500ml까지 따른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0.5리터였겠죠. 즉 100분의 1 곱하기 5분의 10 해줘서 50분의 1 몰농도였겠죠. 즉 0.01 몰농도 맞는 보기. 4번 가용액으로 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용액에서 나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용액에서 30ml를 취하여 500ml가 되게 희석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용액에서 30ml를 취하려면 20분의 1몰 있었잖아요. 근데 30ml 취하면 10분의 1만큼 곱해줘서 200분의 1몰 있었던 거죠. 근데 500ml가 되게 희석한다 했으니까 부피는 0.5리터였을 거예요. 계산해보면 5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100분의 1 몰농도죠. 0.1 몰농도가 아니죠. 이건 100분의 1 몰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용액에 가용액 500ml를 혼합하면 퍼센트 농도는 2%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나용액에 가용액 500ml를 혼합한다고 했어요. 가용액 500ml를 혼합하면 3g 있었잖아요. 근데 300ml에서 500ml로 만든 거니까 3분의 5, 즉 5g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에서는 3g 있었죠. 그럼 총 8g 있는 거예요. 근데 500ml, 500ml를 섞어주면 총 1000ml가 되죠. 근데 밀도가 1이라 했으니까 1000g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8g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5분의 4%. 당연히 2%보다 작은 거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ACH3OH 더하기 어떤 거 있고 BCO2 더하기 4H2O라고 되어 있어요. 가를 일단 구하는 건데 연소 반응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O2겠죠. 산소랑 만나는 게 연소니까. 그럼 이제 개수 맞춰볼 거예요. 수소 8개 있죠. 여기 8개 있어야 되니까 2가 될 거고 탄소 2개 있죠. 여기도 탄소 2개 있어야 되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산소 여기 2개 있고 산소 여기 2개 있고 여기 뭐 X라고 하면 2X개 있고 산소 여기 4개 있고 여기 4개 있으니까
2x가 6이어야 되니까 x 3이었겠죠? 따라서 가넷 3, O2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메탄올 0.1몰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몇 g이 생성되냐? 얘가 0.1몰이 연소된대요. 그럼 이산화탄소도 플러스 0.1몰이 돼야겠죠.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기 때문에 질량을 구해보면 44 곱하기 0.1을 해줘서 4.4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 디귿 메탄올 1g이 연소되기 위해 산소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 물어봤어요. 얘 1g이 연소돼야 된대요. 근데 메탄올의 분자량은 몇이죠? 구해보면 12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32인 거 알 수 있죠? 32분의 1몰이 연소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2분의 1몰이라면 얘는 2분의 3을 곱해주면 64분의 3몰이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2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산소의 근데 분자량은 32잖아요. 즉 분자량에서 몰수를 곱해준 값 1.5g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디귿 보기 틀려서 답은 3번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호흡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나와 있죠. 개수비 1대 6대 6대 6이네요. 알 수 있는 거 다 적어볼게요, 제가. 분자량은 위에다가 적는 습관 중요합니다. 32, 그리고 44, 그리고 18이죠. 분자량비가 180대 32대 44대 18이에요. 그러면 질량비도 알 수 있죠. 왜냐? M은 N분의 W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개수랑 이거 분자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죠. 근데 개수가 몰수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자량은 분자량이죠. 즉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180대 32 곱하기 6은 192죠. 44 곱하기 6은 264죠. 18 곱하기 6은 108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문제 보면 몰비는 1대 6대 6대 6 맞죠? 개수비도 1대 6대 6 맞죠? 질량비 물어봤어요.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처음에 4로 나눠보면 45대 4로 나누면 48대 4로 나누면 60 4 나누면 66이죠. 4로 나누면 27이죠. 이렇게 되죠. 3으로 나누면 15대 16대 22대 9라는 거 구할 수 있죠. 맞는 보기입니다. 분자 수비는 몰수비라고 말씀드렸죠. 1대 6대 6 맞는 보기죠. 0도씨 1기하학에서 부피비가 1대 6대 6대 6이냐 물어봤어요. 제가 부피비는 개수비라고 했잖아요. 근데 1대 6대 6대 6이다. 그럼 맞아야 되죠. 근데 이 보기는 틀렸어요. 이유는 기체일 때만 이 0도씨 1기하학에서 부피비가 개수비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죠. 따라서 아닌 겁니다. 기체일 때만 부피비 이거 성립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X2랑 Y2랑 반응을 해서 뭐가 나오죠? X 한 개, Y 두 개 나오니까 X, Y2가 되죠. 그리고 처음에 X2 한 개와 Y2 세 개 있었죠. 근데 얘가 다 사라지고 얘는 하나가 남으니까 두 개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두 개가 남죠. 두 개가 생기죠. 0,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비는 1대 2대 2였겠죠.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분에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 물어봤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부피는 몰수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로 풀거든요. 몰수를 이용하냐 아니면
질량을 이용하냐? 몰수 이용하면 아보가드로 법칙 사용하면서 몰수비는 개수비다. 뭐 이거 두 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질량으로 풀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질량 B로 푸는 거랑 같이 엮어서 푸는 겁니다. 마지막도 질량 보존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반응 후,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부피는 몰수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반응 후에 몰수는 3몰 있는 거잖아요. 3분의 W. 반응 전에는 4몰 있죠. 4분의 똑같이 W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으니까 1보다 작다. 맞는 보기입니다. 맞는 보기입니다. 반응한 분자 수비는 3대 1이냐? 몰수비 물어봤는데 1대 2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Y2를 더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 아니에요. Y2가 남았죠. X2가 다 사라졌잖아요. 즉 Y2를 더 넣어준다고 해서도 얘네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생성물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즉 Y2가 아니라 X2를 더 넣어줘야지 생성물의 양이 증가했겠죠. 답은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그리고 가일 때 나일 때 나뉘죠. 가와 나를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얘는 몰수비가 나왔네. 얘는 질량비가 나왔네. 제가 전 문제에서 말했죠. 양적 관계는 몰수비로 풀 때도 있고 질량비로 풀 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AA 더하기 BB 더하기 AC. 제가 먼저 가부터 볼 겁니다. 반응 전의 몰수비가 1대1이었대요.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몰수비가 1대2였대요. 제가 가정할 겁니다. 반응 후에 1몰과 2몰이 남았다고 제가 해볼게요. 그럼 얘 플러스 2몰이 됐었던 거죠. 2몰이 생겼으니까 얘는 처음에 없잖아요. 근데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A로 같죠. 즉 얘가 2몰이 생성됐다면 얘는 2몰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얘는 연계해야 되니까 처음에 2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B는 반응 전에 A 대 B가 같으니까 역시나 2몰 있었을 건데 1몰이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1몰이 됐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풀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적 관계에서. 처음에 생성된 걸 보고 얼만큼 생성됐냐, 그 다음에 얼만큼 사라졌냐라고 해서 채워 넣는 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러면 개수비 2대 1대 2인 거 구할 수 있죠. 2대 1대 2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량비 볼게요. 나에서 보는 거죠. 2a 더하기 1b 더하기 2c인 거 저희 구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질량비가 3대 11이래요. 즉 얘가 3g, 얘가 11g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1g이 생긴 거죠. 얘는 몇 g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질량비가 A랑 B가 같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량비는 질량 보존 꼭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14g 있어요. 그럼 처음에도 14g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A 대 B의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거죠. 즉 얘가 7g, 얘가 7g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얘가 4g이 사라져서 3g이 남았을 거고 얘는 7g 다 반응해서 없어졌겠죠. 즉 질량비 7대 4대 11인 거 구할 수 있고 몰수비 2대 1대 2인 거 구할 수 있으니까 분자량비 2분의 7대 4대 2분의 1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A와 B의 분자량 B는 2분의 7대 4니까 7대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양적 관계 문제 풀 때도 역시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요. 물수로 풀 때도 있고 질량으로 풀 때도 있는데 물수로 풀 때는 개수비 이용해서 쉽게 풀어내고 질량비로 풀 때는 질량 보존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NaOH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중류수를 가하여 수용액 달을 만드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는 4% NaOH 100g 있네요. 그러면 NaOH 몇 g 있었던 거예요? 4g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X 몰롱도 100ml 있어요. 그럼 NaOH가 몇 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몰롱도에서 부피 곱하라 했죠. 0.1 X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류수를 가해서
0.4몰 농도 500ml NaOH를 만들었대요. 즉 0.4 곱하기 0.5를 하면 0.2몰의 NaOH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처음에 4g 들어있었죠. 근데 화학식량 40인 거 줬잖아요. 그러면 40분의 4, 즉 10분의 1몰 있었다는 겁니다. 10분의 1몰 더하기 10분의 x몰이 10분의 2몰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x가 1이었다는 거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맞는 거고, 가가 나보다 퍼센트 농도가 크다. 가는 4%인 거 알았어요. 이미 있죠. 나의 퍼센트 농도 구해보면 밀도가 1이잖아요. 근데 여기 100ml 들어있어요. 그럼 총 100g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NaOH가 0.1몰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화학식량이 40인데 W를 몰라요. 근데 0.1몰. 그럼 W는 몇 g? 4g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즉 100g분의 4g이니까 이것도 역시 4%였다는 거죠. 즉 퍼센트 농도가 같죠. 다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 0.2몰 있잖아요. 근데 화학식량 40이죠. 그럼 당연히 8g 있었겠죠.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틸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있죠. 화학 반응식 할 때 원래 저희가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개수가 나와있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1쓰는 습관 중요하고요. 이거의 분자량도 위에 적으라고 했죠. 이거의 분자량은 28이죠. 얘의 분자량 32, 얘의 분자량 44, 얘의 분자량 18이죠. 그러면 질량비가 28대 96대 88대 36이죠. 그죠? 그럼 제가 첫 번째 풀이는 질량비로 풀어볼 거예요. 일단 28대 96대 88대 36 여기다 써놓을게요. 질량비가 28대 96대 88대 36 처음에 56g 있었대요. 얘가. 그리고 얘는 64g 있었대요. 근데 질량비 이거라고 했죠. 즉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개 반응물이니까. 얘랑 얘 중에 뭐가 다 반응했겠어요? 만약에 얘가 다 반응하면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2를 곱한 값 192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즉 얘가 다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64면 질량비 구해보면 3분의 2씩만 곱해주면 되죠. 3분의 56, 3분의 2 곱하면 3분의 176, 3분의 2 곱하면 24죠. 따라서 3분의 56g 플러스 3분의 176g 플러스 24g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남은 양 3분의 112g 0g 3분의 176g 24g 이렇게 있죠. 근데 저희 지금 분자량을 알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에서 질량에서 분자량을 나눠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3분의 112분의 28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3분의 4몰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3분의 4몰 있고 여기는 3분의 176이죠. 3분의 176에서 44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3분의 4몰이 있었을 겁니다. 여긴 18에서 나누면 되니까 여기서도 3분의 4몰이 있었겠네요. 그럼 다 더해서 3몰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4몰이라는 거 구할 수 있죠. 3분의 4 곱하기 3을 하면. 근데 지금 질량비로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쩔 때는 질량비가 편리한데 어쩔 때는 몰수비가 훨씬 편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몰수비로 한번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몰수비는 뭘 이용하라고 했죠? 몰수비는 개수비다 라고 해가지고 개수비 이용해서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처음에 만약에 질량이 나와 있으면 그거를 몰수로 바꿔서 개수비를 이용해서 나오는 몰수와 없어지는 몰수 그거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식에 56g 있었대요. 근데 얘의 분자는 28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2몰 있었던 겁니다.
얘는 30인데 64g 있으니까 얘도 2몰 있었던 거예요. 2몰 있고 2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1대 3대 2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다 반응했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몰 반응했을 거고 얘는 3분의 4몰이 생겼을 거고 얘가 3분의 4몰이 생겼겠죠. 그러면 3분의 4 남고 0, 3분의 4, 3분의 4니까 3분의 4 곱하기 3에서 쉽게 4몰이라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몰수비를 이용했을 때 더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돼요.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 질량비를 다르게 수행한 실험 1과 2를 반응 정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개수비는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 풀라는 거는 질량비네요. 그죠? 반응 전에 질량비가 1대 2였고 A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리고 반응 후에 B 대 C가 X 대 Y래요. 2번은 반응 전에 25대 8이래요. 즉 제가 처음에 25g 있고 8g 있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반응 후에 B는 다 사라져요. 그리고 A 대 C가 1대 2로 존재한대요. 여기서 또 풀어야 되는 게 당연히 질량 보존이죠. 너무 중요하죠. 질량 보존. 처음에 33g 있죠. 그럼 여기서도 33g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대 2로 존재한대요. 그럼 당연히 11g, 22g 있었겠죠. 플러스 22g, 마이너스 14g 이라고 해서 질량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몰수비도 2대 1대 2인 거 이미 알죠? 개수비 아니까. 그럼 분자량비 n분의 w 해서 7대 8대 11인 거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번 보면 A랑 B가 처음에 1대 2로 존재했대요. 역시나 1g 있고 2g 있다고 제가 가정할 거예요. 근데 질량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맞춰주기 위해서 1g, 2g 있다고 하지 말고 14g과 28g 있다고 제가 할게요. 1대 2로 존재하니까 14g, 28g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질량비 이렇게 반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4g, 마이너스 8g, 플러스 22g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다 사라지고 얘 20g, 얘 22g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x 대 y 이거는 이거니까 10대 11이었겠죠. 11대 10 틀린 목입니다. A와 C의 분자량비는 8대 11이 아니라 7대 11이죠. A와 B는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하냐? 7대 4의 질량비. 맞는 보기죠.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질량 보존 너무 중요했던 문제예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탄소가 연소될 때 부피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일단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 연소되는 거니까 산소랑 반응해서 CO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때 12g 있었고 48g 있었대요. 이건 질량으로 풀지 아니면 몰수로 풀지 제가 먼저 골라보면 당연히 몰수가 편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개수비, 즉 몰수비를 알죠.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의 분자량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질량이 각각 몇 몰인지 알았던 거잖아요. 왜? 얘가 1몰 있는 거죠. 10인데 12g 있으니까. 36인데 48g 있으니까 3분의 4몰 있었던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몰, 마이너스 1몰, 플러스 1몰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0, 3분의 1,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완료된 상태를 저희가 이미 다 적은 거죠. C가 완전 연소되면 실린더 속에는 O2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 맞는 보기죠. 연소 후 실린더 속에 총 2.5몰에 아니죠. 3분의 4몰이 있는 거죠. 틀립니다. 이거 기억보기 맞는 거죠. 함께 존재하는 거.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연소 후가 전보다 작냐고 물어봤어요. 부피비는 몰수비에 비례한다. 맞죠? 처음에 3분의 7몰 있었어요. 근데 3분의 4몰이 남았죠.
그럼 연소 전보다 작은 거 맞죠? 답은 4번. 아니,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개수를 이미 다 줬죠. 화학 방식에서. 몰수비가 1대 3대 2잖아요. 그럼 당연히 몰수비로 접근을 해야 돼요. 4몰 있고 4몰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다 많이 반응하겠죠. 얘는 3분의 4, 얘는 3분의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분의 8, 0, 3분의 8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전체 기체 부피 반응 전에 V1, 반응 후를 V2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V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V2분의 V1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V1은 8몰 있고 V2는 3분의 16몰 있잖아요. 그러면 V2니까 3분의 16분의 8, 즉 8 곱하기 16분의 3을 해서 2분의 3인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다 남아있는 문제들은 좀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이죠.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5도씨에서 10%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Xg을 물키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밀도는 D g/ml이다 라고 나와있죠. 어쨌든 마지막에 나와있는 게 0.5 곱하기 0.5를 해주면 0.25몰이 있었다는 거예요. 10%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했죠. 그럼 100g에 10g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NaOH가 0.25몰 있대요. 근데 얘 분자량은 40이거든요. 그러면 질량은 40 곱하기 0.25를 하면 10g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즉 10g이 있으려면 10% NaOH 10g이 있으려면 얘가 100g이었겠죠? 100g 안에 10g 있는 거니까 10%면 기억보기 맞는 보기죠. 가에서 몰롱도 구하래요. 용액의 질량이 지금 100g인 거잖아요. 그럼 용액의 리터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밀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D분의 1을 곱해서 D분의 100ml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D분의 100ml에 곱하기 1000분의 1을 해서 이거 리터 있는 거죠. 근데 NaOH의 몰수를 구해보면 10g이니까 40 나누면 0.25몰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수용액의 몰농도죠. 지워서 나타내면 10D분의 1분의 0.25죠. 그럼 0.25 곱하기 10이 10D니까 2.5D 몰농도였겠죠. 미음보기 틀립니다. 가나수용액에 있는 NaOH의 질량은 당연히 같죠. 0.25몰씩 있는 거 저희 구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용액 중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물어봤어요. 0.05몰 농도 1리터에는 포도당 0.05몰 있을 거예요. 근데 분자량이 포도당은 180이죠. 그러면 1.8 곱하기 5니까 9g 있었던 거 알 수 있겠네요. 2번 0.1몰 농도 500ml에는 0.1, 0.5 해서 0.05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죠. 그러면 2g 있었던 거겠죠. 3번 볼게요. 0.1몰 농도 250ml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0.025몰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 수용액은 180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4.5g 존재했겠죠. 4번 0.2몰 농도 250ml 계산하면 0.05몰 있는 거죠. 근데 수산나트륨의 분자량 40이죠. 곱해주면 2g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NaCl. NaCl의 화학식량은 58.5네요. 그쵸? 23에서 35.5를 더한 거니까 0.5몰 농도 200ml래요. 그럼 0.1몰 있는 거죠. 근데 화학식량이 58.5래요. 그러면 0.1 곱하기 58.5 하면 2g만큼 있는 거죠. 따라서 가장 많은 거는 9g인 1번 보기다 라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한쪽 기체를 모두 반응시켰을 때 한계 반응물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피 B는 몰수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실험 1, 2, 3이 있네요. 실험 1에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여기 개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처음에 15리터 있고 10리터 있었대요. 그런데 C가 10리터가 생성됐고 얘는 15리터가 반응하고 없어졌대요. 왜? B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보고 몇 대 몇? 3대 2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제 니은 2번으로 가볼게요. 35리터 있고 10리터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20리터가 나왔죠.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실험 1에서는 10리터가 생성되는데 실험 2에서는 20리터가 생성됐대요. 그 뜻은 얘가 얘보다 2배 더 많이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리터 사라졌겠죠. 그리고 B가 다 사라졌겠죠. 왜? A가 5리터 남으니까. 반응한 남은 종류의 기체는 A고 3대 1대 2까지 구해서 개수까지 다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수 다 구했으니까 실험 3에서 편하게 구해주면 되죠, 이제. 얘가 다 반응했겠죠. 그리고 20리터 플러스 40리터 라고 해서 남은 기체의 종량은 B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와 나의 기체의 종량은 같냐? A랑 B죠. 다르죠. 화학 반응식 3대 1대 2냐? 맞죠. 실험 2와 실험 3에서 남은 기체의 부피는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실험 3에서는 45리터 남았죠. 실험 2에서는 25리터 남았네요. 다르죠.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1번에서 뭐 A와 C나 뭐 B와 C나 뭐 이런 관계를 알아내고 2번에서 나머지 몰랐던 관계 알아내고 3번에서 안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실린더에서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다. 근데 처음에 A가 3개 있었고 B가 3개 있었네요. 근데 반응 후에는 A가 2개가 남았죠. 그리고 B는 다 사라졌죠. C는 2개가 생성됐어요. 그럼 이걸 보고 개수비가 1대 3대 2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3, 2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1대 2대 2인 거 아니죠. 밀도비 물어봤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죠. 근데 질량은 보존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6몰 있었어요. 나중에는 4몰이 남죠. 그러면 반응 전은 6분의 W, 반응 후는 4분의 W니까 12를 곱해주면 2W 대 3W, 즉 2 대 3이다 라고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보기, 반응 후 실린더에 A를 더 넣어주면 이미 A가 있고 B가 다 사라졌는데 A를 더 넣어준다 한들 B가 없는데 더 이상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생성물의 양은 증가하지 않고 계속 똑같겠죠. 답은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AB 더하기 B2가 AB2가 되는 반응이에요. 이거 개수 맞춰주면 2, 2, 1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2, 1, 2니까 답은 그 더한 거 5인 거 맞죠. 그리고 A와 B의 원자량을 줬어요. 그럼 얘의 분자량을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32 그리고 얘의 분자량 마지막으로 12 더하기 32니까 44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56대 32대 88이라는 거죠. A, B와 B2의 질량비가 7대 4냐. 8로 나누면 7대 4라는 거 맞는 보기죠. 디귿 A, B 1몰과 B2 1몰을 넣어 반응시키면 B2 0.5몰이 남느냐. 얘가 다 반응하죠. 얘 0.5몰 반응하죠. 얘 1몰 생성되죠. 2대 1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0, 0.5, 1. 즉 B2 0.5몰이 남는 거 맞는 보기라고 해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되어서 나타나는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얘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2 더하기 32니까 34, 얘는 18, 얘는 32죠. 반응 전과 후에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냐고 물어봤어요. 분자수가 변하지 않으려면 몰수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즉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응 전 계수 합과 반응 후 계수 합이 같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2A 더하기 1B가 2C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2몰 있고 2몰 있었어요.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 반응 전에 계수의 합이 3이었고 얘는 2였잖아요. 그래서 4에서 3 해가지고 1몰이 감소한 거예요. 3에서 2로 가니까 감소 반응인 거죠. 그럼 제가 1A 더하기 1B가 2C가 되는 반응이라고 해볼게요. 반응 전에 계수합 2죠. 반응 후도 2죠. 같죠. 그리고 얘가 2몰, 2몰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되겠죠. 즉 반응 전의 몰수와 반응 후의 몰수가 같다는 거 볼 수 있죠. 즉 반응 전 계수의 합과 반응 후 계수합이 같아야지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가 같은 거예요. 반응 전과 후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은 아니죠. 2와 3이니까 오히려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라고 했어야지 맞는 보기죠. 산소 0.1몰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산화수소의 질량을 물었어요. 얘가 0.1몰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럼 얘는 0.2몰이 반응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0.2몰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분자량은 34죠. 필요한 질량은 0.2 곱하기 34를 해서 6.8g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니은보기 틀리죠. 디귿보기 1몰의 과산화수소가 완전히 분해됐을 때 발생하는 산소 기체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얘가 1몰인데 얘가 다 반응한대요. 그럼 얘는 0.5몰이 생성되겠죠. 산소가. 그러면 2분의 1몰은 1몰이 22.4리터니까 11.2리터인 거 맞죠? 답은 디귿만 맞아서 2번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AB2와 B2가 반응해서 AB3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개수를 맞춰주면 2, 2, 1인 거 알 수 있죠. 빠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1리터, 2리터에 3g, 5g 이렇게 들어있네요. 보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부피비는 몰수비였겠죠. 그럼 얘의 분자량은 1분의 3을 해서 3이라고 하면 얘의 분자량은 2분의 5에서 2분의 5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즉 B의 하나의 원자량은 4분의 5, A의 하나의 원자량은 2분의 1이었던 거 알 수 있는 거죠. 얘의 분자량 3, 얘 2분의 5, 얘 구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5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9 나오는 거 같죠. 4분의 17 나오는 거 같죠. 일단 총 분자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서 한 거죠. 3에서 2가 되는 반응이니까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따라서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다. 맞는 보기다. 원자량의 비 2분의 1 대 4분의 5죠. 4 곱해주면 2 대 5인 거 알 수 있는 거죠.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얘 처음에 3g 있었죠. 얘 처음에 5g 있었죠. 근데 질량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6대 2분의 5대 2분의 17이죠. 즉 12대 5대 17이에요. 그럼 뭐가 다 반응하죠? 당연히 얘가 다 반응하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g 반응했을 거고 얘는 플러스 4분의 17g 반응했을 거예요. 그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은 여기서 4분의 15g 나오죠. 그리고 여기 4분의 17g 있죠. 따라서 2.5g은 아닌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다음은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피가 같대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이 나타낸 거고 분자량은 B가 A의 3배래요. 여기는 X몰 있는 거죠. 여기는 3분의 2X몰 있는 거죠. 근데 부피가 같대요. 그리고 분자량이 B가 A의 3배래요. 몰수비는 일단 X 대 3분의 2X니까 3대 2인 거 맞아요. 질량비 물어왔어요. 질량비는 몰수에서 분자량 곱해야 되죠. 분자량 B가 A의 3배라 했으니까 얘 3이라 하면 얘는 1이죠. X 1 이거 대 3분의 2X 3 이거죠. 그러면 X 대 2X니까 1대 2겠죠. 두 수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용매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용매의 부피는 뭐예요? 오직 물이거든요. 근데 얘는 물 더하기 용질 A나 월 B라고 해서 1리터가 나온 거죠. 용매의 부피는 1리터가 아닌 거죠. 물과 용질 A와 B가 합쳐져서 1리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이죠. 틀립니다. 답은 1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파놀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A부터 D를 더하라. 간단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얘 3개 있어야 되니까 얘 3이겠죠. 그러면 수소 여기 8개 있죠. 그럼 4 이렇게 잡으면 되죠. 산소는 얘 6개 있고 여기 4개 있으니까 총 10개 있어요. 여기는 하나 있네요 지금. 그럼 여기서 9개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9라는 거 알 수 있죠 B가. 근데 A부터 D는 다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여야 되죠. 따라서 2를 곱해주면 A는 2, B는 9, C는 6, D는 8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더하면 11, 17, 18, 25 해가지고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가와 나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후 중류수를 가하여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다. 여기 몇 몰 있어요? 0.1 곱하기 0.2 이거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죠. 0.02몰 나와요. 0.4g 있어요. 근데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럼 40분의 0.4를 하면 100분의 1몰 있는 겁니다. 0.01몰 있는 거죠. 그럼 얘 두 개를 합치면 여기에는 총 0.03몰의 NaOH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몰농도를 구하면 1리터분의 0.03몰 해서 0.03몰 농도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몰농도 문제 나오면 진짜로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NaOH 4g을 비커에 넣고 수량의 중류수로 녹인다. 4g이죠? 화학식량 40이에요. 10분의 1몰 녹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해 용액을 500ml A에 넣어요. A는 부피 플라스크겠죠. 그리고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운대요. 그럼 이걸 몰농도 무조건 물어보겠죠. 미리 계산을 해볼게요. 500ml죠. 0.5리터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몰 있죠. 그럼 이거 구해보면 5분의 1 몰농도, 즉 0.2 몰농도인 거죠. 분명히 물어볼 거니까 미리 구한 겁니다. 기억 보기 부피 플라스크다 맞죠? 표준 용액의 농도 구했죠? 맞죠? 나와 다의 순서를 바꾼대요. 나와 다의 순서를 바꿔요. 즉 500ml의 A 표시선까지 중류수를 채운 다음에 가 용액을 500ml A에 넣는 거예요. 즉 500ml를 이미 채웠어요. 근데 여기다가 가 용액을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죠. 근데 몰수는 일정해요. 가에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부피가 증가하는데 몰수는 일정해요. 동일. 그러면 몰농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진다 맞는 보기. 답은 5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ENaN3가 ENA 더하기 3N2가 되는 반응이다. 75리터. 근데 1몰 기체가 25리터예요. 그럼 얘 몇 몰이에요? 3몰이죠. 얘가 3몰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2몰 반응하고 얘가 2몰 생겨나고 얘가 2몰 반응했어야 돼요. 즉 얘가 2몰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얘의 분자량은 23 더하기 50, 41을 해주면 65였죠. 2몰인데 분자량이 65래요. 즉 130g 필요했던 거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ESO2 더하기 O2 더하기 EH2가 EH2SO4가 되는 반응이다. 25리터, 1몰의 기체가 25리터라 했으니까 1몰이 있었던 거예요. 4g의 O2를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시켰대요. 4g의 O2죠. O2의 분자량은 32죠. 8분의 1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충분하대요. 그때 황산 몇 g이 생성되겠느냐? 당연히 얘가 더 반응하겠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몰 사라질 거고 얘는 플러스 4분의 1몰 생성될 거예요. 이게 황산이잖아요. 4분의 1몰의 황산이 몇 g 생성되겠냐? 황산의 분자량만 알면 끝나는 거죠. 2 더하기 32 더하기 16 곱하기 4, 64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러면 98이죠. 4분의 1 곱하기 98 해줘서 4분의 98, 즉 2분의 49죠. 그러면 24.5g 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